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로봇 살다가 이렇게 싼 주식 처음 봤습니다. 이 주식 세계 1위 무조건 됩니다. 2차 전지 로봇 종목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바닥에 있는 종목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세계 1위 될 수 있을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4,6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구독자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그다음에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그러면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딴 데서 받을 수 없고요.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직접 총정리해 놨으니까 100% 무료로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 로봇 살다가 이렇게 싼 주식 처음 봤습니다. 이 주식 세계 1위 무조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우리가 우려했던 CPI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8.2%보다는 아마 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마음이었는데 7%대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증시가 흘러갔고요. 역대급 나스닥 7%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급등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증시가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좀 상승세가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그렇단다면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가장 최저점에서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뭐냐 물어봤을 때 2차 전지 로봇 살다가 이렇게 싼 종목 처음 봤습니다. 무조건 세계 1위 달성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냐 한다면은 SPC 사건도 있지만 부산 라면 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대 여성 8이 중상을 입었다라는 기사인데 부산의 한 라면 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을 해서 크게 다쳤습니다. 오전 5시 4분쯤 사상구 농신 부산 공장에서 라면 제조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20대 여성 작업자 A씨가 다쳤습니다. 경찰과 농심에 따르면 라면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회전하던 자동화 기계에 옷이 끼어 말려 들어가면서 회전하는 팔을 크게 다쳤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어깨가 골절과 함께 근육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인근 병원에서 응급 조치를 받은 뒤 전문 병원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나왔는데 사고 발생하자 함께 작업하던 동료 직원이 비상정지 버튼 눌러 기계를 정지시키고 바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사고가 난 농심 공장에서는 해당 생산동 전체 작업을 중단하고 전 직원을 철수하고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농심 이전에도 SPC 계열 SPL 제빵 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숨졌고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손끼임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이런 이 사람들이 다치는 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기사에 나온 게 이 정도지 사람이 실제로 공장에서 다치는 일은 다반 사고 아마 안 나오는 기사가 뜨지 않는 일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일이 더 많을 거고 그만큼 위험한 상황 또는 사람들이 공장에서 이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나마 지금 빵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나마 지금 뭐 라면 공장에서는 치료하는 수준 아니면은 어떻게 좀 살아남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겠지만 더 위험한 공장이라면은 당연히 이 사람이 사망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거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뭐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지금 자동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보 트럭입니다. 벨기에에서 배터리 모듈 자체 생산 계획 전동화 속도를 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볼보 트럭이 벨기에 헨트 공장에서 2025년부터 배터리 모듈을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볼보 트럭은 성명을 통해 헨트 공장에 배터리 모듈 제조 설비를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전동화 차량 생산을 위한 미래 가치 사실 형성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단계를 의미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헨트 공장에서 배터리 생산 설비 설치 작업을 시작을 했고 1단계 작업에서 7,500만 유로, 약 1,000억 원을 투자를 했고 12,000제곱미터 규모의 배터리팩 생산 공장은 대부분 뭐다? 완전 자동화 공정이다. 뭐다? 사람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배터리팩을 만드는 공장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 자동화, 로봇이 알아서 공장을 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정말 심하게 다칠 수 있는 그런 공장에서는, 특히 2차 전지 전기차 공장에서는 뭐다?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구나. 볼보 트럭 공장에서 보다 배터리팩 이 자체 공정이 완전 자동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볼보 트럭 공장만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죠. 현대 모비스 태양광 로봇 활용한 스마트 물류센터 만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스마트 물류센터를 봤을 때 물류 로봇과 태양광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통합 물류센터입니다. 전기차 수요 증가 등 미래 자동차 환경 대응을 위한 자동화 물류센터고요. 뭘 위해서? 전기차를 위해서 만든 물류센터인데 이 전기차를 위해 누가 일을 해요? 네, 로봇이 일을 한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 2차 전지나 전기차 쪽에서 오히려 로봇으로 인한 또는 자동화 또는 추가로 이 완전 AI로 방향으로 틀어서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현대모비스는 국내 전기차 등 차량용 부품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영남 지역에 신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뭐다?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MOU 체결식을 진행을 했고요. 모여가지고 열심히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은 물류센터는 경북 경주시 명계 3산업단지에 들어서고요. 그래서 약 총 투자비는 948억 원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건 뭐냐면은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차, 친환경차 수요 확대를 위해 통합물류센터 내 친환경차 부품 전용 부지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방금 얘기한 대로 자동화 기술도 대거 적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자동화 기술이냐? 물류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기술도 반영을 하고요. 통합물류센터 내에서 중소형 제품을 운반하는 로봇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제품의 운반뿐 아니라 물류 이파, 저장, 분류, 출하에서 이제는 보다 모든 부분에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겠다. 모든 부분에 로봇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뭐다? 지금 현대모비스의 전기차를 위한 이 스마트 물류센터도 뭘로? 로봇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은 사람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대부분 모든 일을 로봇한테 시킬 예정이다라고 이번에 발표가 났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현대에서도 전기차를 이 생산하고 전기차를 AS하는 이 물류센터를 만드는데 뭘로? 네, 다 로봇으로 운영을 하겠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와 로봇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또 관심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이재용 회장님도 스마트 공장, 바로 자동화 공장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재용 회장이 무슨 얘기했냐면은 2030년까지 삼성 공장을 100% 무인화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스마트 공장에 원래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스마트 공장 지원한 부산 상생 선순환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승진 뒤 두 번째 대외 경영 행보로 부산 강서구 녹산 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동합 플레이팅을 방문을 했습니다. 승진 직후 광주 협력업체를 방문한 데 이어 스마트 공장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방문해 상생을 통한 미래 동행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삼성전기 부산 사업장에서 열린 서버용 반도체 패키지판 F12GA 첫 출하식을 참석하고 도금업체인 동합플레이팅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 상생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동아 플레이팅은 삼성전자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엮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삼성전자에 이 스마트 공장 기술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삼성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중견기업의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 삼성이 직접 파견해서 프로그램을 전수해주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동아 플레이팅에 삼성전자 직원들이 파견이 돼서 100개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총 3차례에 걸쳐 생산, 재고, 화학물 관리 부문을 고쳐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직원 평균 연령이 32세인 젊은 공장으로 동아 플레이팅이 탈바꿈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3D 업종이라는 편견이 사라지며 청년 일자리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나이 자체가 많이 어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뭐다. 이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공장들을 다 스마트 공장, 자동화 공장으로 만들어지는 또는 만들어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지금 보다 공장들을 자동화로 만드는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2차 전지와 지금 로봇은 함께 성장한다. 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솔직히 말하면은 뭐다? 로봇이 낫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뭐가 나오냐면 이제 로봇 ETF 상장도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로봇 이슈에 좀 가속화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거래소 K로봇, 친환경 선박 등 ETF 6종목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언제 상장하나요? 한국거래소는 삼성, 한국투자, 신한투자, VI자산운용의 상장 지수펀드 ETF 6종목을 15일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신규 상장 ETF는 코덱스, K로봇 액티브, 코덱스, K친환경 선박 액티브, 에이스 차세대 가치주 액티브,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솔렉티브, 그다음에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포커스 AI 코리아 액티브에서 총 지금 이 ETF 6종목이 상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관심 가질 건 뭡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건 코덱스 K 로봇 액티브죠.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산업용 서비스 로봇과 관련 부품 기업에 집중하는 액티브형 상품이고요. 비교 지수 구성 종목은 30 종목으로 로봇 산업 관련 키워드, 로봇, AI, 머신러닝 등을 스크리닝해 관련 산업 노출도가 높은 종목 중 유동 시가총액을 고려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K 로봇 액티브가 이번 15일에 이 상장한다라는 거는 충분히 로봇 종목들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ETF라는 건 말 그대로 그 ETF에 포함된 모든 종목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운용에 또는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갈 수 있다.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죠. 아, 그렇구나. 로봇이 충분히 ETF 상장하는구나. 이것까지 알겠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장에서 진행을 하는 이 산업용 로봇에 대한 성장이라든가 개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기술 개발에 손을 잡았습니다. 누구랑?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랑 보시면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KTI와 두산 로보틱스가 사람과 협동하며 작업하는 로봇의 기술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상 이 협동 로봇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100% 로봇이 할 수 없는 곳에서 사람의 이 어떻게 보면 일을 10을 하고 있었다면은 한 5 정도를 뺏어가서 5를 로봇이 하고 5 정도를 사람이 하는 그런 로봇의 과도기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을 조금씩 빼는 과정 중에 있는 상태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두산 로보틱스는 분당 두산타워에서 협동 로봇 기술 교류 및 솔루션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을 바탕으로 협동 로봇 제어 및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국내의 주요 전시회를 거쳐 제품을 선보이고 국내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바로 두산 로보틱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산업용 협동 로봇 전문 기업이고요. 2018년 이후 국내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1위로 업계 최대 수준인 10개 모델 양산에 성공해서 글로벌 탑5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사가 협동 로봇 핵심 기술 및 적용 서비스 기술 개발, 연구 개발에 관한 공동 추진 전략 수립 및 공동 TFT 설치, 장비 활용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진행하기로 발표했고요. 협동 로봇 정밀 제어술 가장 중요한 거죠. 2차 전지나 전기차 이런 공장에서는 이 정밀 제어가 핵심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로봇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마트 팩토리 현장 적용 기술 등 양 기관이 강점을 지닌 분야의 R&D 협력에 집중해 신기술 확보 및 로봇 산업 발전을 이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다? 지금 아시겠지만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두산 로보틱스가 함께 이제는 뭐다? 완전히 100% 자동화를 위한 이 중간 바로 과도기인 협동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다.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사실상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손을 잡고 완전히 100% 자동화를 가기 위한 과도기인 이 협동 로봇 기술을 공동 개발을 하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공장에 로봇 필요하고 자동화 들어가는 거 알겠어요.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 친환경 다 거기도 로봇이 들어가는 거 알겠는데 중요한 게 솔직히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네옴시티인데 네옴시티에서 로봇 안 쓰면 말짱 꽝 아닙니까?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네옴시티는 로봇 쓰나요? 로봇과 공존 네이버 1784 빌딩 다들 알고 있으시죠? 누구? 사우디 빈살만까지 홀렸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수주까지도 기대해보고 있는 상태고요. 소 스마트 한국 사우디 혁신 로드쇼가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한 호텔에서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 네이버가 세계 최초의 로봇 빌딩 1784 발표를 마치자 사우디 관계자들의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 행사는 뭐다? 700조 규모의 네옴시티를 비롯해 사우디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ICT 건설, 원전 방상 22사로 구성된 원팀 코리아가 사우디 주요 정부에게 핵심 기술력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 로봇으로 이만큼 기술을 만들었어요라고 네이버가 발표를 했는데 so fantastic 하면서 박수를 쳤다라는 거죠. 경기도 분당에 있는 네이버의 신사옥 1784는 지난 7월부터 직원들이 입주해 현재 로봇 100대와 직원 2천여 명이 5개월째 동거 첨단 로봇 빌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는 못 나가도 이 빌딩 안에서만큼은 로봇들이 자율주행 또는 5G 시스템화돼서 정말로 사람처럼 움직이고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과 협력하고 사람과 한 곳에서 일을 하는 빌딩이라는 거죠. 네이버는 1784 모델을 통째로 사우디에 수출하고자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에 우리가 흔히 더라인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더라인 프로젝트가 170km 이제 건물을 짓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자체를 아예 그냥 방금 네이버가 얘기한 것처럼 로봇 이 상호작용이 가능한 빌딩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 사람 일을 안 하더라도 로봇이 알아서 뭐 쓰레기를 치우든 뭐 서비스를 하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고 네옴시티의 컨셉과 잘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를 방문한 네이버 최선주 대회 ESG 정책 대표는 세계 최초 클라우드 로봇을 비롯한 네이버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갖춘 걸 확인했다. 국내 건설사 등 파트너사들과 함께 해외 진출기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봇 100여 대가 이 건물 안에서 사무실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도 타고 빌딩을 누비면서 택배, 커피 등을 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로봇이 알아서 갈 곳 찾아가지고 사람 피하고 엘베 탈 거 다 타면서 이동하고 필요한 거 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건물 내에서 정확히 이동할 수 있는 디지털 지도가 있고요. 직원과 로봇 모두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얼굴 인식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사내에서 커피, 도시락, 택배를 배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뭐 엄청난 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규모가 사우디 네옴시티로 옮겨간다면 말도 안 되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일 기자가 방문한 경기도 분당의 1784 사옥은 로봇과 인간이 함께 사는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용 엘리베이터 자리에는 로봇 자리가 동그랗게 그려져 있었고 로봇만 따로 타는 전용 엘리베이터 로봇포트도 있었다라는 거죠. 바닥에는 파란색 띠로 로봇의 동선이 사무실 천장에는 로봇이 직원 개개인을 정확히 찾아갈 수 있도록 엑셀 장표처럼 빽빽하게 좌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시라도 로봇의 통신이 끊기지 않도록 5G 특화망, 와이파이, 이동통신사의 추가 5G망 등 통신망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충분히 로봇이 끊기지 않고 알아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배달을 하든 택배를 가든 사실상 서비스를 진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 점점 진화 중이고요. 사람과 마주쳤을 때 속엔 사람이 움찔할 정도로 간신히 피해갔지만 이제는 알아서 옮기고 알아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봇의 최대 속도는 사람의 보행 속도와 비슷한 초당 4m 정도지만 실제로 보면 무서운 경우가 많아. 여러 실험을 거쳐 0.7m의 속도로 조정을 했다. 로봇이 센서 인식을 갑자기 이제 문을 갑자기 열어 직원들이 놀란 일이 생기자 이젠 팔없는 로봇이 혼자 똑똑하는 소리를 내고 들어간다. 여러 가지 진짜 기술력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네옴시티의 수주를 해야 됩니다. 네옴시티에 있어야 될 인재, 네옴시티에 있어야 될 로봇 기술은 바로 네이버의 로봇 기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우디에서도 이걸 보고 소 스마트, 소 판타스틱 박수와 어떻게 보면은 이 환호성을 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네옴시티에서도 한국의 이 로봇 기술을 어떻게 보면은 러브콜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게 오케이 네옴시티 친환경 다 알겠습니다. 근데 로봇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 로봇 말고 추가적인 건 없나요? 물어보는데 그래서 이번에 뭐가 나오냐? 로봇이 이제는 하다 하다 농업까지 하자.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 스마트 농업 육성법 국무회의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다? 이제는 농업까지도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합시다라고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열고 스마트 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육성법을 의결을 했고요. 스마트 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5년 단위 기본 계획이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이 스마트 농업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 교육기관을 지정을 하고 관련된 교육, 지도, 기술 보급 그리고 스마트 농업 관리자 자격을 부여를 합니다. 근데 이 스마트 농업이 뭔데요? 인공지능, 로봇 등의 기술 개발과 표준화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라는 거예요. 로봇이 농업을 한다. 스마트 농업 데이터 플랫폼과 스마트 농업 지원 거점 단지도 지정 육성하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법안의 스마트 농업 발전으로 농업 혁신을 이루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제는 뭐다. 농업도 이제는 스마트하게 로봇이 할 수 있게끔 법안을 제출하겠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결국에는 미래 신사업, 미래 성장 산업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다.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만드는 게 누구다?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플러스 알파로 이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뿐만 아니라 네옴시티 그리고 농업까지 같이 엮이는 게 로봇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저렴한 가격에 있는 로봇 관련주를 정리를 해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정리해드립니다. 바로 첫 번째가 에브리봇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 덜 빠졌어요. 근데 더 빠져야 되는데 아마 세계 1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SBB 테크고요. 에브리봇 SBB 테크입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바닥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이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브리봇 긍정적으로 바닥 반등이나 상승 기대해 보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무상증자가 이미 한번 떠가지고 그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면은 평균적으로 한 번은 반등이 나오더라. 무상증자 나왔던 기업들이. 그 중 하나가 에브리봇이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SBB 테크입니다.
감속기 관련주예요. 근데 감속기가 국내에서 성장하는 사람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감속기 몇 안 되는 감속기 기업이기 때문에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 관심 가져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이 저가 라인 때 21,000원은 깨야, 최소 이 저가는 깨줘야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 나온다. 근데 사람들이 상장할 때 제외하고는 주가가 지지부진하면 관심을 꺼나요. 근데 끌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 21,000원 깰까 안 깰까 할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로봇에서도 충분히 저가에 있고 세계 1위가 기대해 볼 만한 거 알겠어요. 근데요, 아까 전에 이 로봇 기업뿐만 아니라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과 그 다음에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를 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한 다음에 아니 그러면은 전화번호, 개인정보 같은 거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번호, 개인정보 필요 없고요. 그냥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이 100% 무료로 어플을 설치를 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시는데 필요 없습니다. 개인정보 입력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요. 100%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이라든가 UAM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6만 명 달성자로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시면 저희 실전 매매 기법과 그다음에 로봇 UAM 자율주행 이 자료집까지도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보시면은 11월 11일, 10일, 9일, 8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죠. 이렇게 추천주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11월 14일인 월요일도 추천주를 무료로 올려드린다는 거. 그리고 카톡방 오픈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혹시 공지는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들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 관련주가 올라갔대. 왜 올라갔으며 어떤 종목이 있는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100% 무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 관련주들 다 알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자료집 다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7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